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우디네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나폴리를 잡고 연승을 이어갔다. 리그 5연승 기간 동안 경기당 4골 가까이 뽑아내는 엄청난 화력을 뽐냈는데 11골의 레테기를 비롯해 루크먼과 파살리치, 사마르지치 등이 상대 수비를 초토화했다. 그로 인해 리그 선두를 가시권에 뒀고 주중 원정 경기에서는 슈투트를 잡고 챔스에서 승점 3점을 더했다. 지지 않을 것 같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우디네세는 칼리아리전 승리 이후 연패를 당했다. 승격팀인 베네치아에 패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홈에서 2골차 패배를 당했다. 시즌 초반 안정적인 중원을 앞세워 착실하게 승점을 따냈었는데 서서히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휴식기 전 마지막 일정에서는 강팀 상대로 승점 1점을 원하는 운영을 할 것이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독일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그들의 벤치에는 코스누와 자니올로, 사마르지치 등 주전 못지않은 로테이션 자원이 있기에 경기력에 기복 없이 상대와 맞설 수 있다. 에데르송과 데룬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 속의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루크먼과 레테기가 기회를 해결할 아탈란타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헬라스 베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금요일 컨퍼런스 리그 원정에서 패하며 최근 이어온 연승이 끝났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로마와 밀란 등을 완파하며 5연승에 성공했고 어느덧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만드라고라와 야신 아들리 카요데를 비롯해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주축 선수들이 체력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모이스키는 이적 첫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베로나는 직전 홈경기에서 로마에 승리하며 한숨을 돌렸다. 몬차와 레체 등 강등권 팀에게 연패하며 순위가 하락했었는데 강팀 상대로 성적을 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탱스테트가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고 하로위가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와 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원정이고 최고의 상승세를 탄 팀을 상대하기에 웅크리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베로나는 코폴라와 마냐니 등 최후방 수비가 빠르게 문전 침투를 하는 선수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모이스 킹과 이코네, 콜파니 등이 뒷공간 침투를 노릴 피오렌티나 공격수들이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벨트랑과 만드라고라의 중원 장악도 있을 피오렌티나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메뉴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뉴는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러나 테나흐가 사임한 이후 리그컵 8강 진출을 비롯해 조금씩 나아지는 성적을 내고 있다. 저크지가 조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회룬과 가르나초, 페르난데스의 전방 공격력이 살아났고 우가르테도 파리 시절보다 안정적인 중원 장악을 하고 있다. 주중에 유로파 일정을 소화했지만 홈이었기에 부담 없이 이번 경기에 나선다. 레스터는 4샘전 패배를 시작으로 3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쳤다. 그 기간 승격 동기를 두 팀이나 만나는 좋은 일정이었기에 내심 중위권 진입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보이는 제이미 바디가 건재하지만 이사이쿠가 지난 시즌보다 부진한 모습이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레스터 상대로는 리그컵 16강에서 5골을 몰아치며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 홈경기에서도 시작 휘슬과 더불어 상대 수비를 두들길 것이다. 마이누의 공백을 메우는 우가르테의 존재감이 중원에서 빛날 것이고 페르난데스가 공격 전개를 책임질 메뉴가 레스터 상대로 다시 승리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강력한 수비와 크리스 우드의 안정적인 골 결정력을 앞세워 리그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풀럼에 패한 한 경기를 제외하면 시즌 무패인데 그 기간 리버풀과 첼시 등을 모두 상대했기에 스케줄상의 유리함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8골의 우드를 제외하면 3골을 터트린 선수도 없지만 무리오와 미렌코비치,
알렉스 모레노 등이 최근 상경기에서 단 1골만 허용했고 예이츠의 수비 가담이 원활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에서 아스날을 잡고 한숨을 돌렸다. 최근 수시즌에 비해 좋지 않은 출발을 했는데 이삭의 결승골로 강적을 제압했다. 보트만과 라셀레스, 트리피어 등 핵심 수비수들의 이탈로 인해 고전한 이번 시즌이지만 산드로, 토날리와 기마랑이스 등이 중원에서 잘 버텼고 닉 포프 키퍼의 존재감도 확실했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나설 노팅엄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 상대로 3골을 몰아친 기세가 좋고 홈에 이점도 있다. 그러나 뉴캐슬은 언제든 역습으로 상대를 공략할 고든과 이삭 등 해결할 자원의 존재감이 있다. 덴번과 루이스 홀의 안정적인 수비력도 있을 뉴캐슬이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입스위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에서 빌라를 완파했다.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였는데 손흥민의 크로스를 받은 존슨의 동점골이 나왔고 솔랑케가 결승골 포함 멀티골로 승리를 견인했다. 비록 주중 유로파 원정에서는 퇴장이 나오며 갈라타사라이에 패했지만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 중이기도 하다. 튀르키예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기에 이 경기에는 솔랑케와 손흥민, 쿨루셉스키 등이 정상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수 있다. 입스위치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아직 1승도 없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내내 선두권을 유지하며 승격에 성공했고 선수 보강을 잘했기에 중위권 진입을 노렸는데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강팀인 토트넘 상대로도 원정에서 소극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 리암 델락과 허친슨, 보드헤드 등을 3톱으로 내세워 토트넘 골문을 노릴 것이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입스위치는 다라 오세이와 벤 존슨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는데 최근 원정에서 연속 3골 이상을 허용하는 등 불안함이 이어지고 있다. 또 수비라인 보호를 해줄 칼빈 필립스가 징계로 빠지는 악재도 있다.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의 안정적인 중원 보호 아래 솔랑케가 손흥민이 공격을 주도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최근 무패를 기록하며 상위권 추격에 나섰다. 안탈루시아 더비에서 라이벌인 세비야에 패하며 흐름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오사수나와 아틀레티코 등 상위권 팀을 모두 잡았고 난적 빌바오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다. 요렌테와 바르타, 페라우 등 수비 라인이 어느 팀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하지 않았고 카르도주의 중원 존재감이 대단하다. 주중에 유럽 대항전 일정이 있었지만 홈 일정이었기에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 없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셀타는 헤타페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레알과 레가네스 등에 패하며 중위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두비카스의 선제골을 경기 내내 잘 지켰다. 그리고 이번 원정에서는 3일간 2경기를 소화하는 베티스를 상대하기에 아스파스와 조나단 밤바, 두비카스 3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연승을 노릴 것이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셀타는 여전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아스파스를 비롯해 최전방에서 해결할 선수들이 있지만 스타르벨트와 알론소 등 수비진의 기복이 있다. 또 타피아가 떠난 중원에서 볼란치 한 자리 주전을 확실하게 찾지 못했다. 카르도주와 알티미라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아빌라와 후안미가 해결할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